네, 평성아카데미 122분 발전 시작했습니다. 전번주에 이어서 오늘 2주차 강의가 되고 오늘 강의 1부 마치고 혹시 선생님께서 또 책을 좀 여러 번 갖고 오셨는데 쉬는 시간에 이중에 이제 섞어서 가고 왔으니까 이 중에 제일 마음에 드시는 책 한 번은 갖고 왔습니다. 오늘 유시하고는 세 번째 시간인데, 그렇죠. 첫 시간은 유시의 근본 이치를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고, 그거를 생각해서 정리해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두 번째 시간은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해서 유시각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하는 그걸 지난 시간에 공유를 했습니다. 오늘은 유시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에 해당하는 아레야식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교수님 앞으로 오시고요. 아레야식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은 그 의식학을 정확하게 그리고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레야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어렵고 또 아레야식을 설명하는 그 내용이 여러 각도에서 다각적으로 이렇게 아레야식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 아레야식 설명이 좀 복잡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분들은 복잡하지만은 그럴수록 아레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이해된 바를 가지고 유시학 전체를 비춰본다, 비춰볼 수가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 유시학 공부를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잘 하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유시학은 맨 첫 시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유시학은 처음 인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만 많은 요가 수행자들이 그 수행에서 얻은 그 성과 그것을 이론적으로 잘 정리해서 그렇게 해서 유시학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시학이라는 게 단순히 이론적인 것만이 아니고 실제로 수행자들의 수행 경험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주제에 가서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극복해서 유시학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이해된 바를 가지고 자기 마음을 항상 관찰하면서 나아가시는 실용적이면서도 또 현대 과학에 잘 부합하는 또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가정생활을 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훌륭한 그런 도움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8 아레야식과 섞기를 설명할 차례인데 첫 시간부터 항상 그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오늘도 역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다만 같은 그림인데 아레야식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레야식을 조금 변형을 시켜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아리아식을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사각형으로 그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세모볼 그걸 뭐라 하노? 네? 원뿔 말고 세모볼 원뿔 그치? 네.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맨 밑에 있는 저 하나는 이거 아리아식이 처음 발생했을 때 거의 그 아리아식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제 차츰 커서 이렇게 아리아식이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점 형태는 요거는 이제 훈습을 통해서 훈습이라는 것은 이제 대상과의 경험, 반복적인 경험, 그 훈습을 통해서 이렇게 석기가 이렇게 석기가 이렇게 아리아식 속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리아식의 그림을 조금 이렇게 달리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아식이 어디서 왔느냐, 아리아식이 최초 어디서 발생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리아식의 발생은 진여공에서 발생이 됩니다. 진여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법신 부처님, 불교에서는 법신 부처님이라 하고 기독교에서는 뭐 하나님이라 하고 혹은 창조주라고 또 얘기를 하고 또 아인슈타인 같은 분은 이거를 갖다가 통일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현대 물리학자 스티븐 와인버그라는 분은 이걸 최종 이론이라고 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포괄하고 또 우주를 지배하는 그 초심과 그 작용 원리를 이렇게 청색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심과 그 작용 원리 위에서 이렇게 아리아식이 발생해서 이렇게 자라왔고, 그래서 그 아리아식이 그때 자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뭔가 마음을 이렇게 이숙시켜가지고 지금 현재와 같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아리아식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아리아식에 대해서 아리아식의 능력, 또 이 종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아리아식은 우리가 장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장식.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행히 내가 한자를 많이 씁니다. 한자를 많이 쓰고 전문용어를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시다가 이해가 잘 안 되신다든지 그런 것이 항상 말씀을 하세요. 한자를 줄여달라든지 아니면 뭐 보충 설명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그걸 영어로 표현을 해달라든지 뭐 제가 영어를 썩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유식하고 관련된 영어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세요. 그래, 일단 이해를 잘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 장식, 아리아식을 장식이라고 해요. 장은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거는 보관할 장자예요. 보관한다 할 때 장이에요. 그래서 장식이라고 하는데, 뭐를 보관하느냐 하면, 경험, 정보,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대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각각의 대상에 대한 경험이죠. 그 경험 정보를 이렇게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경험은 습기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또, 일반적인 경험도 다 이 아리아식에서 다 회수를 해가지고 항상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식이라고 할 때는 일단은 좀 반복적인 경험을 습기의 형태로 이렇게 보관한다. 이래서 장식이다. 이걸 영어로 하면 스토어하우스 컨시어스네스. 스토어하우스, 창고를 스토어하우스로 하잖아요. 그래서 스토어하우스 컨시어스네스. 그래서 장식이다. 또 이 아래식을 이렇게 말하면 근본식이다. 근본식. 근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게 몸이고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이에요. 근데 이 몸과 마음의 근본을 이룬다 해서 근본을 이룬다 해서 아래식을 근본이라고 해요. 근본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다음 대로 설명을 합니다. 이숙식. 이숙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아레아식이 자신의 특성과 힘으로 다른 사물을 숙성하는 것, 다른 사물을 만드는 것을 이숙이라고 해요. 이숙. 그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습기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 습기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에너지 결정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습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욕심으로 이렇게 분수해가지고 습기된 종자도 있고 또 분노심으로 이렇게 분수해가지고 종자가 된 그런 분노의 종자도 있고 또 무지로 이렇게 분수해서 이렇게 무지로 이렇게 분수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형성된 종자도 있고 가지가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잘못된 종교적인 믿음이라든지 혹은 잘못된 견해로 분수를 시키는 그런 종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종자들은 강력한 그런 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섭력을. 그래서 그 에너지 경계의 섭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몸을 형성하는데 또 마음의 칠전식을 마음을 형성하는데 이거는 칠전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형성하는데 또 아니면은 주변 사물을 이숙시키는 그런 능력도 발휘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든지 아니면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든지 하여튼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숙시키는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숙식이다. 그래서 이 이숙식하고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세 개는 아레이아 연기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불교 철학에서 얘기할 때는 세계는 진여연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여. 말하자면 이 다르마카야의 절대적인 힘과 원리가 가지가지의 조건에 상응해서 전개시킨 것이 이 세계다. 이 세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불교 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은 뮤식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아레야식이 전개시킨 그 아레야식이 가지고 있는 섭력을 가지가지 습기가 다양한 조건에 상응해서 이렇게 이숙하고 전개시킨 것이 세계다. 아레야식 연기 현상이다. 아레야 연기다. 아레야 연기 현상. 이 현상을 이제 봄이라고 하죠. 아레야 연기도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개론적인 거는 이제 할증된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고 우선 개론적인 분수로 하고 그러면 아레야식이 가지고 있는 아레야식의 이
습기라는 건 저거는 어떤 능력이라 할까? 습기가 될 수 있는 자격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자가 다 습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리아식 종자만을 특히 4종이라고 해요. 4종. 아리아식 종자를 특별히 4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아식 종자만 4종이고 다른 것은 전부 다 외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아식 4종의 힘에 의해서 4종의 화생력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종자다. 종자를 조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막연하니까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종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아원자 입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원자 입자. 아원자 입자가 마음의 요소로, 욕심이든지 분노든지 아니면 가지가지 마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로 혼습이 되어가지고, 반복적인 혼습이 되어가지고, 그 혼습력을 강력하게 내포하고 있는, 강력한 혼습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아원자 입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자물리학 시대에 와서는 모든 것을 다 양자물리학적으로 이렇게 그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실체론적인 고정불변하는 이렇게 우뚝한 고정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미시입자의 차원에서 이해가 되고, 또 미시입자라고 하는데 단순히 알갱이 형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항상 입자와 파동의 그런 양면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에너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아식 종자라고 하는 것은 아원자 입자인데 반복적인 마음의 요소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분석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원자 입자가 그 마음의 요소, 강력한 마음의 요소를 이렇게 띄고 있는, 특성을 이렇게 띄고 있는 그런 입자들의 결합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걸 입증하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럼 아리아식 종자, 즉 내종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찰나에 생멸한다. 찰나에 생멸하는 것은 이렇게 한순간 드러났다가 한순간 없어져요. 또 한순간 드러났다가 한순간 없어집니다. 한순간 드러났다가 한순간 없어져요. 이게 수천 년 전에 정립된 이론인데, 오늘날에 그 입자 물리학에서 보이는 그 입자의 형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쭉 이렇게 계속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건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고. 그래서 생멸을 반복하는 형태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 아리아식 종자라고 하는 건 이런 형태로 지금도 깜빡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매 순간마다 깜빡 이렇게 알갱이 같이 이렇게 우리가 보는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어떤 돌멩이 같이 이렇게 우뚝한 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깜빡하면서 이렇게 찰나 생멸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 그 다음에는 결과를 함께 가야 됩니다. 여기서 아리아식에서 보시다시피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자는 모든 것의 원인입니다. 그죠? 몸의 원인이고, 마음의 원인이고, 존재 현상의 원인이고, 주변 사물의 원인이고, 모든 현상계 생성 변화의 원인입니다. 기본 원인입니다. 아리아식. 그래서 아리아식 연기라고 해요. 모든 세계 현상은 아리아가 연기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리아식은 곧 모든
모든 것의 원인인데 결과도 함께 가진다는 거예요. 결과도. 스스로 현상을 일으켜 놓고 그 일으킨 결과를 다시 또 회수해서 또 가진다는 거예요. 이 아리아식 종자가 자라는 매순간마다 자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경험을 하고 경험한 걸 회수하게 되면 자라잖아요. 그렇죠? 매순간마다 경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라잖아요. 변화하고 자란다.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든 현상적 사태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까지 전부 다 회수해서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 과를 함께 가진다. 인과 과를 함께 가진다. 그 다음에 항속적으로 굴러간다. 항속적으로 굴러간다. 생과 사를 뚫고서 항속적으로 굴러간다. 우리 몸과 침전식은 이게 업력이 닿으면 소멸합니다. 질소화합으로 흩어져버려요. 그죠?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손 앞으로. 누구나 다 몸과 마음이 몸은 그 업력이 닿으면 소멸해버려요. 소멸해서 없어져. 그러나 아리아식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이렇게 삶과 생멸을 반복하면서 생과 사를 뚫고서 계속 나아간다. 그래서 항속적으로 굴러간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리아식 종자는 여러 가지 욕심이든지 분노든지 하는 이런 약동하는 특성을 감축하고 있는 그런 알갱이 입자니까 뭐든지 그런 말이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든지 분노든지 이걸 현실적으로 자꾸 이렇게 발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역동적인 그런 형태의 성격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몸이 없다든지 이러면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몸살을 한다고. 왜냐하면 몸이 있고 집전식이 있어야 그 아리아식 습기의 섭력을 현실 속에서 이렇게 구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역동하는 힘은 아리아식 습기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가려면 몸을 타고 나가야 되는데 몸과 마음을 타고 나가야 되잖아. 그죠?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하드웨어가 있어야 소프트웨어가 현실 속에서 발휘가 되잖아. 작용을 하잖아. 근데 마음속에 섞이는 말이지 이렇게 혼자 그냥 역동으로 꽉 차 있는데 몸이 없으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리아식 만약에 몸이 소멸하여 없어지면 아리아식 종자는 희생한다고 희생. 생으로 나아가. 생을 찾아서 이렇게 나아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리아식 습기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에 가장 잘 맞고 또 그 특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구비된 것으로 시생합니다. 그것이 이제 아리아식 습기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항속적으로 불러요. 항속적으로. 생과 사를 뚫고서 항속적으로 하면서 자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선악 등의 성품이 분명하게 결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습기를 다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과거생부터 이렇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종류의 습기를 형성했습니다. 습기를 형성하고 키우고 새로운 습기도 만들고 만들어진 습기는 다시 키우고 또 어떤 때는 그 습기를 교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다. 그런데 이 습기는 제각각 선과 악 등의 그런 성품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하나가 선이면서 악일지라 선은 선이고 악은 따로따로 이렇게 잘 이렇게 점검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
언제나 여러 조연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아리아식 종자는 성욕으로 이렇게 충만한 형태의 종자이기 때문에 이게 혈행을 하기 위해서는 도와주는 게 있어야 되는, 몸이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촉이 있어야 되지. 눈이 사물을 촉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있어야 되고, 자기라는 주의집중하는 거죠. 그렇죠? 주의집중해가지고 촉해가 자기되면 그 촉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수대죠. 수라는 것은 감수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리아식 종자가 현실적으로 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든지 분노를 현실 속에 이렇게 구사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몸도 있어야 되고 칠전식이 도와줘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이 촉하고 자기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촉하고 자기 한 내용을 다시 갑수도 해줘야 되고, 이런 말하자면 일련의 과정이 다 조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아식 종자는 섭기는 언제나 여러 가지 자기가 현실적으로 아리아식 종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욕망이든지 이런 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항상 기다린다. 우리가 몸을 잃고서 얻는 것도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람이 100년 살다가 이제 몸이 다 소멸해서 없어지잖아요. 그럼 아리아식 종자는 현실, 그 종자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역동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기다린다. 빨리 이렇게 뭔가 몸도 만들고 그 다음에 칠전식도 만들어서 현실 속으로 뛰어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항상 언제나 이런 조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에 자기유의 과보를 초임한다. 선의 종자가 현행을 하면은 선의 결과를 부릅니다. 그렇죠? 악의 종자가 현행을 하면은 악의 결과를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과보를 초임한다. 선의 종자가 현행을 해가지고 악의 결과를 부르지 않습니다. 악의 종자가 현행을 해가지고 선의 결과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한테 어떤 힌트를 주느냐 하면, 누구나 다 악의 종자가 있고 선의 종자가 있어요. 그죠? 그럼 악의 종자를 듣도록 안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항상 선의 종자를 쓰도록 주변의 여건도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악의 종자는 쓰지 말라고 선의 종자를 항상 불러서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이 내종은 이와 같은 특성이 있어야 내종입니다. 이와 같은 특성이 없으면 그 내종이 아니고 그건 외종이야. 외종은 가장 단속적으로 얘기하자면 외종은 함축적으로 불가지는 않습니다. 외종은 내종의 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외종인데, 이 몸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죠? 아리아식 내종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이 몸인데, 이건 외종이에요. 이게 함속이 안 되잖아요. 아리아식은 내종이기 때문에 함속이 되는데, 내종의 힘으로 형성이 된, 생성이 된, 이숙이 된 이 몸은 함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종도 이 내종과 같이 이런 다소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거는 결과를 함께 가진다. 이런 건 가치를 못 줘요. 그래서 외종과 내종을 구분할 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아식 종자는 내종이다. 종자다. 종자를 여러분들은 시와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어떤 분석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진 어떤 결정체다. 분석으로 똘똘 뭉쳐진 입장, 미시 입장.
단순한 물리적인 것만 아니고 그런 물리적인 형태에다가 마음이라 하는 마음의 요소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 마음의 요소가 이렇게 물들어 있는 그런 입자 결정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레아식 종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레아식 종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종류가 있지만 크게 분류를 해서 하나는 명은 종자, 또 하나는 아집 종자, 또 하나는 유지 종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명언이라는 것은 명칭과 형상으로 분석이 된 종자다. 명칭과 형상으로 분석된 종자다. 여러분들이 아인슈타인 이런 이름 들으면 아인슈타인 얼굴이 떠오르죠? 그죠? 거연 수염에. 그죠?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명칭이죠. 그러면 그 이름을 듣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인슈타인의 얼굴. 그죠? 떠오르잖아요. 그 형상이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명칭과 형상이 서로 관련되어서 이렇게 분석이 된 종자를 명언종자라고 해요. 명언종자. 그러니까 명언종자는 언어를 쓰는 이런 그 고도의 지성을 가진 그런 이제 생명체만 이렇게 명언종자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인슈타인 생전 사진으로도 못 본 사람한테 아인슈타인이라면 그 사람이 아인슈타인 얼굴 떠올릴까요? 못 떠올리죠. 그 왜 그러냐면 명칭과 형상으로 이렇게 서로 관련시켜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얼굴을 보고 이름을 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명언종자가 아레아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명언종자가 현행을 해서 그래서 이름도 알고 형상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름은 들어봤는데 사진을 못 봤다. 그죠? 그러면은 이름은 이해를 하는데 얼굴이 안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의 종자는 있지만 그 형상의 종자는 없으니까 그 얼굴이 형상의 종자를 현행시킬 수가 없잖아요. 현행시키지 못하니까 이름은 아는데 이름은 현행이 되는데 형상의 종자는 현행이 안 되니까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레아식 속에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분석이 된 그와 같은 명언 종자가 아레아식 속에 있다. 다양한 아레아식이 있죠. 지식 수준의 것도 있고 우리가 일반 경험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그런 활동하고 관련해서 분석이 되는 종자도 있다. 그 다음에 아집 종자는 항상 그 아상을 일으키는 종자. 아상. 나에 대해서 집착하고 또 항상 나의 이익에 대해서 집착하고 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우대하고 하는 그런 이 종자가 분석이 되어 있어요. 아레아식 속에. 그래서 항상 나를 애지중지하고 다른 사람과 차별되고 하는 그런 아집 종자, 나에 집착하는 그런 종자가 강력하게 이렇게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아집종자가 멸하는 그 단계를 유식 수행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집종자가 멸하면 그거를 바로 성인으로 쳐주는 그 정도로 이 아집종자라는 것이 매우 강력하다. 그래서 아집종자가 멸하는 거를 우리 우주 현상세계를 지배하고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그 힘과 원리를 깨달아버려요. 진저공을 참선을 오래 해가지고 이걸 깨달은 사람도 아집을 바로 버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도 한참을 수행을 해야 비로소 그 아집을 버리고 악연을 버리고 아상을 버리고 나와 남을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는, 동등하게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상은 매우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집종자가 아리아식 속에 중요하게 편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지종자라는 것은 3계 육도를 가름하는 종자다. 3계라고 하는 거, 3계 육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육도라고 하는 건 잘 아시죠? 육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천상세계도 있고 인간세계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아수라 세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축생세계도 있고 그 다음에 지옥도 있고 그죠? 자, 3계는 육도는 그렇고 3계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정신 수준에 따라서 정신 수준에 따라서 이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욕계, 욕망을 그 삶에 있어서 욕망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를 욕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색계라고 하는 것은 그 욕망은 어느 정도 해결을 했으나 여전히 물질적인 장애를 겪는 물질에 부딪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진여공을 알지 못한, 진여공을 깨닫지 못한 그런 정신 수준의 사람들이 사는 세계를 색계라고 해요. 그다음에 무색계라는 것은 욕망도 타파하고 그 다음에 모든 물질도 진여공의 모든 물질도 그 실상이 진여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고도의 정신 세계를 사는 사람들을 이제 무색계 중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3계 6도 삼계육도의 어느 것으로 자기 3계6도의 어느 것을 자기 삶의 세계로 하는지를 결정하는 그것이 이 유지종자다. 쉽게 얘기해서 선악의 종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악의 종자. 선악의 종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죄한 사람들은 축생과 같은 세계를 만들어서 살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분노와 정오심이 덜끓는 그런 그 습기 종자가 아야식에 가득한 사람은 스스로 그와 같은 아수라의 세계를 만들어서 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선행 공덕을 많이 지어가지고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천상세계에 가서 용락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깨달은 보리의 마음이 많고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내가 좋아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보살 정신이 넘치는 사람들은 인간계에 태어나서 그렇게 해서 진리를 널리 펼치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다음 생에 어디로 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유지종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 가지 종류의 크게 배별해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리아식 속에 있는 이 종자는 크게 배별해서 명은 종자, 아집 종자, 유지 종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아리아식을 갖다가 한 시간에 설명하려고 했는데 정신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가지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종자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했고, 종자가 작용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내 아리아식 속에 있는 습기가
어떤 식으로 작용한다. 그죠? 작용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작용하는 방식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또 유식 인식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한번 봅시다. 종자가 작용하는 방식. 첫째는 종자 생종자입니다. 첫째는 종자가 현행을 하지 않을 때, 종자가 이게 현행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대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현행입니다. 그런데 종자가 대상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는 그냥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내종의 특성, 그냥 이렇게 깜빡 이렇게 평행선을 갑니다. 현행하지 않을 때 종자, 생종자. 그래, 종자가 앞순간의 종자가 소멸하면 저절로 뒷순간의 종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생겼던 종자는 다음 순간에 소멸하면서 소멸하고, 그 소멸이 또 원인이 되어가지고 또 생기고, 이런 식으로 같은 종자입니다. 같은 종자가 깜빡 하면서 이렇게 계속되고. 이거는 이제 그 양자물리학에서 입자가 움직이는 입자 이동상태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를 상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종자, 생, 현행. 종자가 현행을 일으켜서 대상으로 이렇게 현행하는 거. 그 종자가 현행한다는 건 섭력의 현행입니다. 그죠? 섭력의 현행. 종자는 섭기니까, 그쵸? 섭기. 경험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섭력화되어 있는 존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눈이 촉하고, 그러니까 주의 집중이 되어가지고 그 촉한 것을 아리아식으로 되돌려 넣으면 거기에 관련되는 종자가 현행해요. 관련되는 섭력이. 그지? 그러면 성질이 고약한 사람은 어때? 버릇같이 그냥 자꾸 그냥 성질내고 그러잖아. 그치? 성질이 자비로운 사람은 어때? 웬만한 거 다 이렇게, 웬만한 것도 다 자비롭게, 그지? 종자가 현행한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종자, 어떤 종자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대상이라도 그 종자가 현행하는 모습은 달라요. 지혜가 높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동등한 대상을 놓고도 지혜가 높은 사람은 지혜롭게 종자가 현행하지. 그지? 어리석은 사람은 어때요? 어리석게 종자가 현행. 그래서 이와 같이 같은 대상을 놓고서도 그 종자가 어떤 종자를 자기가 길러왔고 그 종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뭐냐? 그 종자가 진리에 눈을 뜬 종자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막 싸움 지면을 하고 하는 그런 종자만 자꾸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의 대상,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종자가 현행하는 모습이 전혀 달라요. 거기서 사람이 달라져. 차원이 달라. 같은 대상. 첫 시간에 그 만법유식이라고 하는 유식학의 기본 정리를 설명할 때도 이 마음의 요소, 어떤 마음의 요소가 이 마음의 요소는 아래아식에 결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죠? 또 결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성령으로 결정되어 있고, 요 결정되지 않은 부분은 또 언제나 또 추가적인 미결정의 마음 요소로서 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마음 아래식 속에 어떤 습기가 있는 것을 어떤 습기가 있느냐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관찰해서 안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과거 생을 어떤 생을 내가 과거에 살아왔는지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고, 또 미래 생을 내가 어떤 미래 생을 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자기가 가늠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은 내가 의식이 분명한데 하고 여러분들 장담하죠? 여러분 마지막 성도 때 의식이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 성령이 끝나는 거예요.
의식이 있을 때는 내가 그 이성적으로 내가 하면 돼. 관리하면 돼. 그래서 뻥뻥 치죠. 숨이 넘어갈 때는 의식이 없습니다. 희미해져요. 그때는 성령이 내 목을 딱, 목줄을 딱 잡으시고 끌고 가버려요. 성령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수라로 가기도 하고, 화탕지옥으로 가기도 하는, 여러분 느꼈죠?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자기가 항상 자기를 관찰해요. 자기 마음의 흐름을 항상 이렇게 관찰하면서 그 가운데서 내 미래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 그런 요소가 있는지를 관찰해서 그것을 정화시켜. 그것이 자기 미래생에 대한 계획입니다. 지금 삶 속에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이다. 자기 마음을 모르면, 자기 아리아식의 설기를 모르면 안 되죠. 방법이 없어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아리아식, 자기 마음을 항상 관찰해서 어떤 아리아식 설기가 내한테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나쁘고 어떤 것이 좋다는 이 정도를 알아요. 그래야 그것이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류는 이 세가탄 종자성 현행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현행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연습이 되죠. 그죠? 세 번째는 이렇게 현행했죠. 그죠? 현행하고 나면 여기가 경험 정보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뭐 성질을 내서든지, 그러면, 자비로운 웃음으로, 그와 어떤 경우를 자비로운 웃음으로 이렇게 잘 모마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이 사태를 아주 어리석게 처리하고 넘어갔다든지, 아니면 아주 지혜롭게 어떤 사태를 해결했다든지 하는 그런 실제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 이렇게 아리아식으로 현행했던 종자로 되돌아갑니다. 이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질이 나쁜 습기도 이렇게 좋은 흡수를 할 수가 있고, 또 질이 좋은 습기도 나쁜 사람들 속에서 있으면서 나쁜 짓을 반복하면 좋은 게 또 나빠지니까요. 그래서 이 훈습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친구 옆에는 있더라도 나쁜 친구 옆에는 있으면 안 돼요. 그래, 우리 맨 뒤에 계시는 우리 저분께서도 아까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좋은 기운을 이렇게 많이 뻗쳐줘야 된다. 그래서 좋은 이성력을 이렇게 발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자는 이 세 가지 어느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쓰지 않고 있을 때는 종자생 종자. 그다음 꿈속에라도 실제로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움직일 때는 이때는 종자가 현행합니다. 꿈속에라도. 그 다음에 종자생 종자를 이렇게 깜빡 이렇게 지속하고, 눈이든지 귀가 사물이든지 어떤 소리든지 하고 촉해서 자기 주의 집중을 해가지고 그 촉한 내용을 아리아식 속으로 수하게 되면, 감수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종자가 현행한다는 거죠. 그 종자생 현행. 그죠? 이 섭력이 현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섭력 현행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추가해서는 제6의식이나 제7말라식이 섭력에 추가해서 새로운 어떤 사유나 추리, 상상, 판단 등의 제6의식이 추가적인 그런 사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 단계에서는 섭력이 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하게 되면은 그 경험 정보를 전부 다 되돌려서, 그래서 현행을 일으켰던 그 종자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종자가 작용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리아식은 그러면은 아리아식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시간 별로 없습니다만은 아리아식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는 정자를 보존한다. 보존 유지한다. 그 다음에 정자는 이숙작용을 한다. 이숙이라는 것은 아시죠? 네, 여러분 얘기했으니까 이숙이라는 것은 정자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선력으로 주변 사물을 이렇게 숙성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는, 가깝게는 내 몸과 마음을 만들고 숙성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태어남을 지향한다. 자, 뭔가 실전식이 한 생애를 살다가 소멸하게 되면은 아리아식은 그때부터 몸살이에요. 빨리 몸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태어남이 자기한테 가장 잘 맞고 자기의 아리아식의 섭력을 가장 잘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태어남. 태어남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지수합풍의 모임이에요. 지수합풍. 지수합풍은 뭐냐? 지수합풍은 뭐예요? 우리 현대어로 얘기하면 유전자 모임, 염색체. 아리아식하고 잘 맞는, 아리아식 습기하고 잘 맞는 그런 유전자의 조합, 유전자의 조합 속으로 결합해요. 이게 이제 취생이에요. 태어남. 그 다음에 재근은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두뇌. 이걸 휘어잡고 대상으로 나간다. 이걸 타고서 나간다는 거죠. 자기가 취생해가지고 자기 취향에 맞도록 만들어가지고 이걸 타고서 대상으로 나간다. 그래서 성질도 부리고 욕심도 부리고 얼성은짓도 하고 각가지 못난 짓을 다 한다. 물론 못난 짓, 잘난 짓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못난 짓 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재근을 휘어잡고 대상으로 나아가서 아리아식 속에 있는 역동을 현실화한다. 그래서 만족을 취한다. 그 다음에 수면과 체온을 유지한다. 사람은 제가 자기 수명이 있습니다. 그 수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리아식 습기입니다. 그리고 체온, 생명을 갖다 지속시키는 체온을 아리아식 습기가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아식 중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 이 맨 위에 있는 거는 우리 전두엽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능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신피질이, 우리 눈의 신피질이 담당하고 있는 그와 같은 정보하고 비슷합니다. 요 맨 밑에 있는 거, 요거에서 생명을 담당하는 습기가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명을 담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체온, 호흡, 이런 거를 담당하는 습기가, 생명의 습기가 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과 살을 담당한다. 취생해서 일정한 기간도 사는 것, 그리고 그 살고 나서 죽는 것도
아래아식 척추가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질문 시간 드릴게요. 자, 몸을 만들려면 질소화풍이 있어야 됩니다. 질소화풍이 자기에게 꼭 맞는 질소화풍이 모이는 것으로 간다는 것이죠. 모은다는 것은 그것을 선택해서 간다는 겁니다. 질소화풍과 그 다음에 촉은 재근이 대상하고 이렇게 마주치는 게 촉입니다. 촉과 그 다음에 의사라는 것은 제6의식과 제7만나식의 작용입니다. 이것의 토대가 되는 것이 아리아식이다. 아리아식이 있어야 이게 다 자기가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가 작동시키는 거예요. 아리아식 섞이는. 지가 만들어서 사람 넘어지면 어때요? 넘어지면 지팡이 들고 일어날 때 마찬가지. 몸이 없으면 이게 지가 만들어서 지가 쓴다고. 그 다음에 상미가 반 저 뒤에 보입니까? 잘 안 보이지? 네. 잘 안 보이면 그냥 뭐 많은 소리를 들려야지. 아리아식과 명색은 서로 의지해서 자랍니다. 아리아식과 명색은 서로 의지해서 자랍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죠. 저기 명칭과 형상. 명칭과 형상. 그래서 명칭과 형상과 서로 관련되어 있고, 갑돌이하고 갑돌이라는 명칭과 갑돌이 얼굴이 관련되어 있잖아, 형상이.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서로 관련되어서 이렇게 자란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리아식과 명색은 서로 의지해서 자란다. 그 다음에 아리아식의 능력은, 이건 여러분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희귀한 현상입니다. 멸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멸정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는 지금 수행자들은 그런 수행을 잘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그 수행을 할 때 멸정 수행을 했습니다. 멸진정. 아리아식의 나쁜 습기를 전부 정화하기 위해서 멸진정이라는 수행을 했어요. 성철 스님도 평소 때 항상 그것을 강조하고 이랬는데 이거는 깊은 멸정에 들어가면 호흡이 정됩니다. 호흡. 일체의 대사 작용이 스톱이 되어요. 그러면서 죽질 않아요, 사람이. 깊은 무심, 완전한 무심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선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선수행을 할 때 무심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가무심과 참무심을 나누거든요. 가무심이라는 것은 의식과 제7만나식이 무심이 되는 것이 가무심이에요. 그럼 이때는 어떻습니까? 아리아식 속에는 본래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 진정한 수행이 아니다. 그래서 진정한 수행은 유식 견지에서 볼 때는 이 아리아식 속에는 본래를 소멸시켜야 그래야 진정한. 그래서 이것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참무심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참무심이 깊어지게 되면 호흡이 끊어져요. 호흡이 정되고 끊어지는 건 아니고 딱 정지되고 일체의 대사가 딱.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때 뭘 상상하느냐면 파충류들이 뼈를 동면하죠. 그죠? 그 동면 상태,
깨어있는 의식으로 동면한다. 의식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의식이 잠을 자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멸정, 멸진정 상태의 의식, 멸진 상태의 아래의식.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울 때 사실은 신뢰가 여러 신뢰가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된 수행자들 역사에 기록된 신뢰가 여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리아식은 깨끗한 종자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더러운 종자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다 수용해서 보존합니다. 염은 이거는 이제 오염되죠. 점은 깨끗한 거. 염정의 종자를 차별 없이 다 수용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어떤 것은 못 받고, 어떤 것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그래서 그 아리아식 속에는 그 사람의 다생의 정개성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아까도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과거생에, 자기의 과거생을 알려면 아리아식을 깊이 리딩을 해보세요. 에드거 케이시가 리딩하는 게 아마 이거 아리아식에 대한 리딩일 거예요. 그래서 리딩을 잘 하면은 자기 과거생도 알 수 있고, 자기 과거생을 알 수 있다는 건 자기 미래생에 대한 어떤 기획 전생도 가능하다. 나는 뭐 유식학을 오랫동안 일이 연구하고 이래서 항상 그런 걸 많이 생각합니다. 수행을 하면서도 내가 다음 생은 어디 가서 어떻게 나서 뭘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항상 묻지만은 좀 비웃음이 있긴 그런 웃음을 웃지만은 나는 진지하다고. 비웃지 마라. 진지하다고. 그래서 이게 좀 포함된 얘기 같아요. 생각하면. 그는 나는 유식이 매우 과학적이고, 그래서 나는 항상 그 유식을 하면서도 과학사적 서적을 탐독하고, 그러고 이게 서로 비유를 해보고, 이게 맞다, 틀린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과학적인 그 설명이 가능한 부분을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아식은 이와 같은 10가지의 그 능력,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이제 유식에서는 10가지 이치로서 아리아식을 증명한다. 이제가 심리정이라고 해요. 10가지 이치로서 아리아식을 설명한다. 시간이 지나버려가지고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더 있는데 시간이 지나버려서 못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로 하고요. 여기까지로 하고 질문을 받죠. 아쉽지만 관계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좀 싸가지가 없고 예의가 없고 그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사람들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어렵다. 그런 사람만 보면 변동가 일어납니다. 그냥 생각해볼게요.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동안 회식 시간 한 5분 정도. 네, 5분만 쉬었다. 또 신앙하는 다른 거 한번 시켜주세요. 또 앞에 책만 보시고 선생님 한 번씩은 그만 보라고.
은혜가 없을 때. 우리 사람들은 웃음을 말하는 거니까 부채의 경계. 부채의 경기. 회사를 가는데 모두 그런데가 같이 엄마한테 나왔을 때 아예 원래 저 부모님 말을 집안에 해주시고 정리를 아니 멀리서 오셨네. 네. 아니 어디서 와주시고 오늘은 잘 아래쪽으로 가는 걸 제가 못 다음에 또 기회가 열친생활 지켰어요. 끝나는 네, 맞습니다. 진짜 다 진짜 예, 다 진짜. 열친생활. 연애가 안 되지, 열심히나, 선정이나. 선생님 오늘 시간이 라이프 리딩, 라이프 리딩, 텐시 리딩, 그리고 완벽하게 다 모든 그 개념과 그 양이 엄청나게 되는 거 누구라도 봤어요. 다 연결을 할수 있고. 대단히 박사님, 오늘 강릉도 따로 안 가고 오셨어요? 가고 지금 어디요? 네. 아, 지금. 저는 아니, 이걸로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번째만 못 뺐는데. 아, 제가 이렇게 친구거든요. 제가 볼 때마다 맞네요. 같은 종류의 원자를 충돌해가 깨지는 그런 원자가 너무 있잖아요. 깨지는 거는 선의학을 만났을 때 아주 약화된다는 그런 그 동자에 합체되는 거는 힘속으로 강화되는 거. 쥐승할 때